민준이 그렇게 하면 이거 망가지니까 안 돼요. 안 망가져요. 돼요. 자,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외출이 좀 힘든 시기라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때 미운 4살과 나를 미치게 하는 7살 극복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들이 혹은 딸이 미운 4살이 되거나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 7살 그 시기를 겪을 때 참 힘든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스킬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2가지 스킬을 조심하셔야 되네요. 하나는 무시하기 스킬입니다. 민준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걸 보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 들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계속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열받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고 반대말하기 스킬인데 이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라고 반격을 하면 참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민준이 그렇게 하면 이거 망가지니까 안 돼요. 안 망가져요.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기가 힘들 때가 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휘말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 지금 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혼나? 하면서 일로 와. 궁디 팡팡 대. 그냥 하고 막 궁디 팡팡 하고 너 엄마한테 잘못했어? 안 했어? 이제 아이를 울리게 되고 엄마가 아주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아이야. 그냥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너무 많이 심어주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이와 애증의 관계로 가게 되는 첫 시작인 것 같아요. 훈육을 아이를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을 낳고 애증의 관계로 진화되게 된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지할 수 있게 예고하기 단계입니다. 민준아, 엄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준이 그렇게 하면 아기가 아프니까 안 하면 좋겠어요. 되게 너무 예쁘게만 예고를 하려고 할 때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시하기 스킬을 쓸 때도 있는 거죠.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요.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할 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완전히 자극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자기는 이거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뭘 만지고 있다 그러면 먼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극 차단을 해주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걸 뺐으면 전쟁이 돼요. 뺏지는 말고 아이 시야를 살짝 가렸으면 좋겠어요. 민준아,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지금 이거 하고 우리 나갈 거야. 민준아, 여기까지 하고 나갈 거예요. 대세고 나가자. 하나, 둘, 셋 하고 나가야 돼요. 인지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TV 이거 그만 보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민준아, 이거 TV 그만 보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TV란 자극이 너무 세서 이 말을 충분히 무시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땐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TV를 끄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TV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한테 눈을 살짝 가리고 엄마 보세요. TV는 끄지 않고 봐봐. 이거 보고 이제 나갈 거야. 민준아, 이것만 보고 우리 이제 나가야 돼요. 하고서는 인지할 수 있게끔 예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행동 예고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행동 예고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민준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엄마가 3살 동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엄마가 되게 화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효과가 좋은데 절반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엄마가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면 상당수의 아이들은 듣지만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 끝을 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화를 반드시 내야 되는 끝이 나잖아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안 하면 화를 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준아, 3살 동안 옷 안 입으면 엄마가 강제로 입힐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아이가 만약 옷을 안 입고 또 도망간다. 엄마가 분명히 3살 동안 옷 안 입으면 강제로 입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 그렇지. 둘, 셋! 숫자를 다 셌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안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다. 민준아 엄마 도와줄게 하고 아이를 잡아서 허리에 다리를 감싸고 옷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 자, 이게 되게 좋은 스킬인 거는 아이들이 언제 때를 많이 쓰냐면 이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엄마가 언제 약한지 알고 그때를 파고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너가 지금 엄마가 약한 고리를 알고 공격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승부욕이 돋아서 아이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번 혼나봐 하고 혼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오래 가기 힘들고 자, 민준아 계속 이런 행동하면 엄마가 셋세고 잠시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올 거예요. 얘기를 하고서는 아이는 숫자를 세는 거야. 민준아 하나 둘 셋 인지시켜 놓고서는 아이를 번쩍 안아서 자극이 되게 많은 것 말고 어르신들이 있거나 싸우기 불리한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유리한 땅으로 간다. 이게 우리 선조 이순신 장군님이 알려주신 망망대해에서 싸우지 말고 아이를 정확하게 주입시킬 수 있는 울돌목에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자극이 차단되어 있는 조용한 공간에 가서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엄마한테 집중을 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안 된다는 걸 인지를 시켰어요. 강제 인지가 됐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부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빨리 입력한 값대로 너의 행동을 보여줘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눈빛이 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응징이에요. 또 다른 응징이에요. 그거 말고 절대로 감정 넣지 않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웃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에게 내가 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너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자꾸 화내고 너 저번에도 그랬지. 저번 시간에도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까불다가 혼난 거 기억나 안 나? 그때도 엄마 이렇게 화나가지고 너 이때도 그랬고 너 저번에 학교 가서는 어땠어?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면 어머님 속은 시원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자기가 자극을 받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교정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를 응징해서 확 도려내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알려주고 이 거대한 벽을 보여주면서 이 벽에 맞서서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행동을 교정하도록 본인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잘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훈육이 효율이 높아지고 성과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중요한 거 휘말리지 않기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인지할 수 있게 예고하기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행동을 예고하는데 그 행동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엄마 화나니까 하지마 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 없다. 그게 효율이 좀 떨어지고 애증의 관계로 갈 확률이 높다. 네 번째로는 불리한 땅에서 싸우지 말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는 아이한테 얘기하고 자 셋을 세고 그 다음에 잠깐 엄마랑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하고선 데리고 나와서 외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분노하지 않고 다섯 번째 뭐예요? 아이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주는 것. 이렇게 5가지로 미운 4살, 나를 미치게 하는 7살 극복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하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한두 번 훈육에 대해서 실수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아이 인격이 확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